네, 안녕하십니까. 그럼 4차시 2교시에 대해서 수업을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CNN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CNN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합성공식영망, 영어로는 이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죠. 간단하게 줄여서 이제 CNN이라고 합니다. CNN은 필터링 기법을 인공신경망에 이제 적용함으로써 이미지를 이제 효과적으로 처리한다는 건데, 이건 이제 1989년도에 얀누큰 그 교수님께서 이제 처음 소개하게 됐습니다. 어, 소위 말해서 이제 딥러닝이 이제 탄생하게 된 이제 경우죠. 그래서 이제 CNN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기본 개념은 이제 행렬로 표현된 이제 필터의 각 요소가 이제 데이터를 이제 처리하는 때 이제 적합하도록 이제 작동을 한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CNN의 구조를 보면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러니까 CNN의 인공신경망은 이제 풀리 커넥티드하고 이제 넬루가 이제 비선형 앞에서 이제 학습한 이제 넬루가 그 비선형 활성화 함수죠. 그러니까 액티베이션 활성화 함수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어떤 여러 계층을 이제 쌓는 구조로 되어 있다. 풀리 커넥티드하고 넬루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근데 여기서 그 CNN은 요거 이제 다시 또 말씀드리면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크게 봤을 때요. 요 이제 이 부분, 이제 빨간 점선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이제 그 합성공 계층, 그러니까 컨볼루션 레이어하고 이제 풀링 레이어, 풀링 계층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죠. 이렇게 여기 COMV라는 게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의 약자입니다. 여기 이제 넬루죠. 여기 이제 활성화 함수죠. 그리고 여기 이제 풀링이라는 게 이제 그러니까 뭐 말씀드리겠지만 뒤에서 이제 축소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에 이제 반복된 이러한 형태가 이제 요 앞부분에 있고요. 전체 이제 요거를 이제 전체를 이제 요거 이제 CNN이라고 봤을 때,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라고 봤을 때, 요 빨간 부분 이제 앞부분이 이런 컴브, 넬로, 풀링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요 뒷부분이 이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라고 합니다. 이 뒷부분은 요 파란색 그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 그래서 앞선하고 그 다음에 넬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요 위에 보시면 이제 여기 풀리 커넥티드 레이는 풀리 커넥티드 부분은 이제 이런 이제 넬로라는 비선형 함수가 이제 있다. 넬로는 이제 앞에도 있고요. 요 앞에도 있고 요 뒤에도 있는 거죠. CNN 구조에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 합성공 계층, 그러니까 컨볼루션 레이어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를. 그래서 여기가 이제 가로고 여기가 세로입니다. 그래서 어떤 행렬 연산으로 표시할 때는 요 앞부분이 높이, 너비, 채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겠죠. 예를 들면 여기가 뭐 2, 2, 3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이 부분이 이제 높이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너비, 예, 여기 이제 너비죠. 요거 여기 높이고,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RGB 채널, RGB 요건 이제 채널이라고 합니다. 레드, 그린, 블루. 우리가 이제 어떤 그 모니터 상에서 그 표출이 되는 그런 이제 컬러 값들은 이 모든 게 이제 이 레드, 그린, 블루로 다 계산돼서 나오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채널이죠. 채널에 해당되는 거죠. 이 뒷부분이. 그래서 이렇게 이 부분 이제 채널에 해당되는 거죠. 이거 이제 텐서로
텐서로 표현했을 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어떤 그 텐서 형태를 한번 보게 되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여기가 이제 4죠. 여기 행이 이제 4죠. 여기가 4고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4죠. 열도 4죠. 이런 식으로 4 곱하기 4 곱하기 4의 이제 어떤 행렬이라고 봤을 때 요게 이제 곱하기 기구잖아요. 요게 뭐라고 했죠? 이제 필터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 3 곱하기 3 요거 이제 요게 3이죠. 행이 여기 열이 이제 3이고요. 예. 요 3 곱하기 3짜리 필터를 여기다가 이제 곱하는 거죠. 여기 3 곱하기 3. 여기 이미지예요. 요건 이미지예요. 곱해가지고 나온 값이 40이에요. 예. 요거 이제 1 곱하기 0, 0 곱하기 1, 1 곱하기 7, 1 곱하기 5, 2 곱하기 5 이런 식으로 이제 다 곱해서 나온 값이 이제 40이다.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한 칸 이동했죠. 여기 이제 스트라이드가 1이라는 얘기예요. 한 칸 이동했던 얘기죠. 그래서 한 칸 이동해서 또 이렇게 곱해요. 필터를 곱해요. 그래서 나온 값이 32. 여기도 이제 한 칸 이동해가지고 이 필터를 곱해가지고 나온 값이 26, 25. 이 필터를 여기다가 곱했을 때,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요거 이제 최종적으로 2 곱하기 2 행렬의 값이 이제 나오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40, 32, 26, 25. 그래서 이거는 2 곱하기 2 곱하기 1의 이제 텐서의 형태의 이미지를 이제 생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스트라이드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스트라이드가 1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 칸씩 간 거죠. 여기 한 칸씩 간 거예요. 이렇게. 근데 요렇게 가는 게 한 칸씩 가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한 칸씩 간다는 거는 여기서 한 칸씩 이동한다는 거죠. 요렇게 되겠죠. 근데 스트라이드가 이제 2다. 스트라이드가 2다. 두 칸씩 이동하는 거죠. 여기서 두 칸이면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색깔 이렇게 뭐 살색, 그다음에 저기 봐, 이게 뭐 코발트, 연한 녹색, 그리고 이제 조금 분홍색,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두 칸씩, 스트라이드가 2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곱하는 거죠. 필터를 곱하는 거죠. 그래서 나온 요게 이제 피처죠. 피처. 요건 필터고 요건 피처입니다. 밑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계산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어떤 3 곱하기 3의 이제 피처가 이제 나오게 된다. 이게 이제 그 CNN 구조에서 이제 필터를 계산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요게 필터고 요게 이제 최종적으로 나오는 게 이제 피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개수가 줄어드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이제 패딩이라는 겁니다. 제로 패딩이 이제 많이 쓰이는데요. CN에서는 보시면 여기 지금 4 곱하기 4잖아요. 행렬로 이미지가. 그래서 이렇게 필터를 곱했을 때 이렇게 2 곱하기 2짜리로 이제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원래 사이즈인데 이렇게 확 줄었어요.
이게 어떤 데이터 값이 그 유실되는 것들이 있겠죠. 줄어버렸으니까 원본 그 이미지 데이터 값들이 이거를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0이라는 값을 이렇게 두게 됩니다. 그 좌우 상하에다가. 그래서 똑같이 요건 똑같습니다. 요건 이제 3 곱하기 3 그 필터를 이거 곱하는 건 똑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곱하게 되면 나오는 값이 결과적으로 이 원본이 유지되지 않는 그런 행렬 사이즈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제 곱하게 되면 그렇게 되겠죠. 이건 이제 3 곱하기 3이니까 여기다가 씌우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여기다 씌우는 거죠. 이런 식으로. 네. 요 0이라는 거는 이제 패딩을 씌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죠. 똑같이. 요 하얀 거하고 똑같이 4 곱하기 4가 이제 유지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패딩 기법입니다. 그걸 두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어떤 원본 데이터, 요 이미지 데이터 값을 그 유지하기 위한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요러한 이제 어떤 이게 이제 패딩이고요. 풀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예, 풀링이라는 것은 CNN에서 합성공 계층과 넬로와 같은 비선형 활성 함수를 거쳐서 생성된 이미지는 이제 풀링 계층으로 입력하게 됩니다. 풀링은 이제 맥스 풀링을 이제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밑에서 보시면 맥스 풀링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그 압축하는 거거든요. 맥스 풀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풀링이라는 것은 압축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러한 어떤 그 이미지가 있어요. 이 이미지에서 여기서 가장 높은 숫자 10이죠. 10은 이제 적습니다. 그 이 중에서 요건 이제 두 칸씩 가니까 스트레이트가 2겠죠. 여기서 가장 높은 숫자 21이죠. 여기서 6이죠. 6이 가장 높은 숫자죠. 여기서 가장 높은 거는 8이죠. 예, 그래서 8.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장 높은 그 숫자를 적는 게 이제 맥스 풀링인데 그 맥스 풀링의 장점은 이걸 왜 하냐? 그 픽셀들이 이동 및 회전 등에 의해서 이제 위치가 이제 그 변경되더라도 이제 출력값을 이게 동일한 것을 이제 유지하게 됩니다. 이제 픽셀들이 이제 이동하고 회전하는 이유는 어떤 그 데이터가 적은 경우에 이제 요런 이제 방법을 취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제 풀링을 이제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미지를 이제 구성하는 요소들의 이제 이동 및 회전 등에 의해서 CNN의 출력값에 영향이 받는 문제를 이제 완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CNN이 처리해야 되는 이제 이미지 이제 크기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인공신경만의 모델의 이제 파라미터가 이제 크게 감소하는 이제 그런 파라미터가 이제 적을수록 좋잖아요. 그러니까 계산량이 적을수록 좋은 거예요. 너무 많으면은 이제 너무 무거워지고 계산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CNN 구조가. 그래서 따라서 이런 이제 풀링 계층을 이용함으로써 CNN의 어떤 그 학습 시간을 이제 단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오버피팅. 데이터가 너무 많고 너무 계산량이 많으면 오버피팅이 발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발산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수렴이 이르지 않고.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우리의 딥러닝이 학습을 못하게 되는 경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오버피팅의 문제를 이제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다. 이 풀링을 통해서, 맥스 풀링을 통해서. 풀링에는 이제 맥스도 있고, 뭐 평균값을 구하는 에버리지도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풀리 커넥티드 네이어 네트워크 이제 이걸 이제 간단하게 줄여서 FNS라고 하는데 이런 이제 어떤 거에 이제 문제점이 있어요. 문제점이 있는데 그거 보면은 보통 이제 이미지를 처리할 때 요 FNN이라고 하죠. FNN은 이제 첫 번째 문제점을 보면은 인접 픽셀 간의 상관관계가 무시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면 요거 이제 요 이미지를 이제 벡터화한다는 거 이렇게 늘어뜨리는 거잖아요. 가로로. 이걸 이제 벡터라이제이션 한다고 하는데 그랬을 때 이 어떤 원본 이미지가 이제 소실된다는 거죠.
어떤 데이터 값에. 그래서 여기 써 있지만 이미지 데이터에서 일반적으로 인접 픽셀 간에 매우 높은 이제 상관관계가 이제 존재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미지 벡터하는 과정에서 이제 정보가 이제 손실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CNN은 이미지의 형태를 이제 보존하도록 행렬 형태의 데이터를 입력받기 때문에 이미지를 벡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 손실을 이제 방지하게 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파이터치로 되어 있는 CNN 이제 소스 코드에 대한 이제 설명이 있으니까 여기 이제 들어가서 이제 자세한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2교시 4차시 2교시는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